안녕하세요. 하봉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란다는 시리즈로 제가 두 달에 걸쳐서 작성한 것이고, 또 최근에 제가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문재인 정권 백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바란다는 시리즈에 제가 제안했던 21세기의 징비록으로서 문재인 정권 백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당 차원에서도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백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서의 내용을 보면 제1부는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내걸었던 정치 보복의 이름이 바로 적폐청산이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윤석열 정부는 신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폐청산, 바로 반역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1장은 전조라하여 대통령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두 번째 적폐청산, 다시 반역의 시작이라는 식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 정치 보복을 검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적폐청산은 제2차 기축옥사란 말이 있습니다. 인조 반정 당시에 1000여 명의 유림이 희생되었다는 그 유명한 옥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3장은 종북 본색이라 하여 국가 지도자는 말이라든가 행동에서, 행동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행위죠. 그렇다면 자기 발언 자체가 여러 가지 국정을 해체라든가, 또 뭐 신영복 같은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 또 전범 김원봉을 국글 창설자로, 그리고 자유시 사건의 용공주의자였던 홍범도의 유해 환봉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에 들어가겠습니다. 제2부는 국가 리스크에서 국가 반역으로라는 점입니다. 흔히 국가 경영학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 가지를 듭니다. 첫째는 부정부패, 두 번째는 군사 외교적인 실패, 세 번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라고 하는 경제정책의 편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국의 불안정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경우는 이것이 완벽한 네 가지가 다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흔히 우리가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안나 카리나 법칙이라는 것을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총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리나의 첫 구절을 가지고 와서 제기한 이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다 비슷한데 불행한 모습은 각기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 부부간의 금슬이라든가 경제적 안정이라든가 사회적인 인정이라든가 주위에서의 도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갖춰졌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만 결격이 될 때도 불행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이것이 네 가지가 의도적으로 완벽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의 리스크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 반역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부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모습들이겠죠. 5년 만에 끝났지만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에 대한 소환 문제라든가 파동을 일으키는 거라든가, 또 혹시 금수완박 혹은 공수처를 만든다든가, 이재명 같은 다중범죄자를 여권의 후보로 내세운다는 등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문재인 퇴임 후의 처리 문제를 제가 또 따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는 좀 대부분의 경우가 불행하게 끝났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법 처리가 되었고 오랫동안 영의 몸이 되었습니다. 또 직전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불행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의 전관이 오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뿐 아니라 특히 반역 정치, 처음부터 끝까지 행법이라든가 국가보안법상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바로 국가보안법 그리고 행법입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이렇게 내후 외환의 범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후 외환의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또 자유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반역, 반영웅적, 우리가 흔히 AC 야노스라고 하는 비교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가 간첩이나 반영웅, 적영웅의 행동을 하는 케이스에 이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백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흔히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율과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율과 규율, 그리고 권리와 책임, 의무와 같은 전혀 다른 요소의 결합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밖으로부터뿐 아니라 안의 적으로부터 그 체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007 같은 것을 보면은 MI6에서 나오는 비밀 요원들은 뭡니까? 살인은 면허를 해주는 거죠. 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살인도 허용한다는 것이 대전제인 거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자유적인 혹은 반민주적인 행동도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의혹에 쌓인 것이 난파 간첩이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 아빠의 손을 잡고 건너온 직파된 간첩으로 많은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바로 전부가 항적 대한민국의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처벌이 바로 자유와 사회 정의와 그리고 민주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척결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